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설레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또한 심정이 착잡합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는 순간입니다. 시대를 좀더 선물해야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장면도 장면이지만 음악이 참 장중합니다. 1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남북, 평화, 새로운 시작.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제이기도 하죠. 어제는 지난 2000년에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07년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동반 취재를 했었죠. 윤태곤 도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태곤 실장이 2007년으로 한번 돌아가면 어떤 장면들이 몇몇 장면들이 떠오릅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노란선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은 건데 이렇게 넘어가신 장면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기자단이 이제 공동 취재단을 꾸렸죠. 예. 태극기 배지를 이쪽에 달고 이제 팔에는 이제 노란 완장을 차고 갔는데 제가 어디 취재하면서 태극기 배지를 달고 간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근데 이제 되게 벅찼던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이제 일정 같은 것을 자세히 세세히 미리 예고를 안 해줬던 것 때문에 좀 가슴 졸였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을 방문했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저렇게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상당히 상징했던 바가 적지 않았던 방식이었죠. 육로로 걸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단의 선을 직접 걸어서 넘어갔다. 어쨌든 저 선이라는 게 진짜 남북을 반세기 이상 갈라놓고 사실 저 분단 때문에 전쟁도 있었고 예. 그러던 남과 북인데 저 분단의 장벽을 우리 대통령이 걸어서 넘어갔다는 측면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청와대를 떠났고 말이죠. 저 군사분계선 걸어서 넘어간 시각이 오전 9시 5분이라고 합니다. 그 오전 9시 5분,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 5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화면 보니까 권양수 여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나란히 건너갔고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후보 당시 청와대에서 일해서 그 김경수 후보의 모습도 화면에서 보였고 천호선 대변인의 모습도 보였고 말이죠. 자, 그러면 첫날은 과연 어떤 일정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소화를 했는지요.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난 장면보다는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직접 마중을 나왔다. 이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차를 타고 왔는데 저 자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어딘지 혹시 기억합니까? 4.25 문화회관 앞인데요. 좀 앞에 스토리를 설명해 예. 드리자면은
처음에 3대 헌장 기념탑인가 그러니까 평양 초입입니다. 그쪽에는 이제 김영남이 마중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로 네. 치면 이제 공항의 마중으로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같이 무게차에 탑승해가지고 카 퍼레이드를 하는데 가는 동안에도 우리로 치자면은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마중 나온다까지는 알려졌는데 광화문으로 오는지 여의도로 오는지 끝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가는데 가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차창 밖으로 보면서 시민들도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데 그 도착하기 직전에 4.25 문화회관 앞에서 합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뭐 4.25 문화회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죠. 사람도 별로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지하도에서 나오고 건물에서 나오고 네. 한복 차려입은 사람들, 양복 차려입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었죠. 예.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나면 평양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로 커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공항까지 직접 나와서 공항에서 내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영접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영접을 하도록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 자리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다. 어떻습니까? 어떤 그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경로로 북한에 갔느냐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로 가게 되면 공항에 처음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었고, 근데 이제 육로로 가게 되면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노랗게 칠해놓은 그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사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땅에 들어서자마자 영접을 하려면 그 노란 선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 노란 선까지 나오기는 너무 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로 중에 어느 선에선가 이제 소위 영접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어느 지점으로 잡을 거냐라는 지점에서 어쨌든 4.25 문화회관을 선택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평양 입구에서 누군가는 맞아야 될 텐데 거기에 김영남을 내보냈다는 건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 수반이니까 어쨌든 나름으로는 예우를 갖춘 인물을 보내서 의전적인 예우는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이제 2000년과 2007년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2000년과 2007년이 어쨌든 뭐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이를 7살 더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젊을 때와 좀 나이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화면으로 보는 느낌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을 맞았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확실히 좀 젊은 느낌입니다. 예. 좀 활력이 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맞았을 때는 조금 더 노쇠한 느낌, 좀 기력이 빠진 듯한 느낌인데 그런 좀 나이상의 차이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당시 SBS 8시 뉴스 사흘 동안 집중 보도를 했는데 지금 안녕식 기자가 얘기한 바로 그 측면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꼭지가 2꼭지 정도 나갔더라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년 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좀 불편해 보였다. 이런 아이템이 나갔던 기억이 나고요. 둘째 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참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두 사람의 육성을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신의 벽을 좀 더 끊어야 한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둘째 날 일정 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이야기까지 더 들려린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내를 내주시고 내라고 차라리 시간 공들여서 편안히 앉아서 걷기 지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얘기합니다. 다른 계획이 오늘 계획을 내로 하시고 모레 아침에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이 일정을 전부 다 내보다 예. 일본인 문제가 있는데 사람
대사님께서 그걸 되지 못하시는가? 대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저 장면이요. 그 윤태곤 시장하고 저 낮에 잠깐 만나는데 바로 이 장면 이야기했는데 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응을 참 잘한 거죠. 그렇죠. 저게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요. 지금 저기 싱크가 나오는데 저희한테 이게 전달되는 거는 시간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밖에 알려진 것은 그것도 이제 일반 국민이 아니라 동행했던 취재 기자들하고 관계자들 알려진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머물기를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갈라졌었어요. 정말 이야기 잘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쪽하고 조금 뭔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더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해 있는데 좀 뒤에 들어온 소식은 노 대통령이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이야기 그대로 아니 좀 대통령이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는 식으로 했는데도 아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강하게 버텼던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앞에 싱크가 그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느꼈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저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서 올라간 특별수행원하고 취재단만을 대상으로 한 우리끼리 하는 오찬장이었어요. 북한하고 대화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진 않다.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노 대통령이 그때 허심탄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북측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었던 거죠. 어차피 북측에서는 그걸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결과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팽팽하게 맞부딪힌다면은 내가 뭐 굽혀가지고 양보하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걸 두 장면에 걸쳐가지고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예.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저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나서 짐 싸고 돌아가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압박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만은 NLL에 대한 시비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이른바 서해 보면은, 평화협력지대. 그게 북측 군부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더 부담을 많이 느꼈었다. 그런 이야기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보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대단히 깍듯하게 예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고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은 좀 선언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14 남북 공동선언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6.15 말씀하신 대로 6.15 공동선언은 이제 역사상 처음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합의 사항도 굉장히 선언적이고 많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14선언은 6.15 선언의 이른바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길고 다방면에 대한 교류 협력 부분이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개성 신의주간 철도라든가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동동 이용한다든가 뭐 안변 뭐 이런 조선단지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동안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핵 문제가 계속 걸려 있었고 2005년에 이제 9.19 공동성명이 이뤄진 이후에도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임기 마지막 해라도 어쨌든지 간에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고 당시 이제 분위기는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교류 협력의 틀을 만들고 가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 14선언이 성안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고받은 대화 여러분께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 누구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소가 아주 좋습니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와주시죠. 직장인들에게 목수와 진동수와 목수와 배운 DVD 재미있게 보지만 요즘은 그 얘기 줄거리보다 화면을 촉촉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오자면 그런 것들이 쓰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유권께서 인사하고 그냥 잠깐 다시 뵙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나와서 평화를 각오를 일어나고 이번에 아마 이용으로 아마 이렇게 어떻게 저 스스로도 넘어올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넘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해서 좀 불편한 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변 경관은 참 좋았죠. 어제 평양에 도착했을 때 평양 시민들 나와서 일을 여자들 굉장히 맞아요. 이런 것들 직접 나오죠. 대통령께서 보셨는데 내가 한 잔도 안 먹는데 집에서 고치면서 아마 우리가 바쁘지만 네, 바로 저 대목이죠.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내가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뻗치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아마 의식하고 저런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14남북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윤태호 실장이 기억하는 14 공동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아까 그 화면 보시면요. 배석했던 사람 중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말고 아까 이제 안정식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6.15 선언은 좀 강령적이고 선언적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뭐 철도 문제도 있고 뭐까지 있었냐면요. 구체적인 조항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을 기차 같이 타고 가가지고 남북 응원단 뿌리자 이런 조항까지 들어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또 그 2006년에 핵실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우회해가지고 교류하고 협력, 경제적인 분야, 뭐 개성공단을 좀 더 확장시키고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었죠. 예, 안정식 기자가 생각하는 14남북 공동선언의 핵심 의미는 뭐라고? 지금 사실 14선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굉장히 다방면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7년도에 계속 회사에서 특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보를 하게 되면 저 합의문이 언제 나오냐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딱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보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간추려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보면 이건 무슨 장관급 회담급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느낌은 야 정말 이것만 다 된다라면 정말 남북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무산됐습니다만 보면 어쨌든지 간에 이 남북이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이제 정치적인 그 갈등을 넘어서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정상 간의 합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경제적인 틀, 연관을 맺을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남북 간의 그 공통 부분을 찾아냈다는 점이 지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원 실장 보기에 말이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상회담 정례화라고 하는 내용을 꼭 담고 싶었는데 또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그 당시 아쉬움으로 느껴졌던 것을
이 교정하고 있는 게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때 합의사항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구체적이고 또 대선 2달 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다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북측도 사실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면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뒤로 밀어놓고 정치, 핵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평양으로 오시라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판문점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 6.15 회담, 그 6.15 공동선을 보면요. 다음에는 이게 답방한다고 돼 있는데 은근슬쩍 14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측에서는 평양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역제안을 한 건데 판문점이면은 이제 남과 북의 이제 가운데가 아니냐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게요. 청와대에서 판문점까지는 이제 차로 가면 한 교통 통제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제 판문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평양 갔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심리적,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우리 쪽이 뭔가 조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급한 쪽이 오히려 북한이 돼 있는 틀 위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 2부에서 또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정식 기자는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윤태원 실장 오늘 2007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